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엄남미 지음 미라클 모닝 출판사의 딱 1년만 말투를 바꿔보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 정도는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언과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명상, 글쓰기, 확언, 시각화, 운동과 독서를 매일 실천하며 수많은 책을 집필 번역하고 국내 1호 습관 변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스승인 루이스 헤이의 확언과 성공한 행복한 부자들의 긍정 말투를 369일 동안 매일 읽고 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책의 목차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가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파트 1은 프롤로그 및 감사로 이끄는 명언들로 짧은 이야기들 27개가 있습니다. 파트 2는 앞으로 1년 동안 감사와 확언 일기를 써나가기 위한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트 3는 매일 따라 읽고 쓸 수 있는 긍정의 말 3가지씩 369일치의 확언과 직접 작성하는 빈 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저자의 프롤로그와 파트 1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씨를 심지 않는다. 긍정적인 말씨는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전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좋게 바꾸게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사냐고 하지만 말씨는 건강과 풍요,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충분히 노력하면 긍정의 말투로 바꿀 수 있다. 딱 1년만 말투를 바꿔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책을 계속 읽고 따라 쓰고 아침마다 명상하면서 긍정의 말씨를 심는다면 그동안 했던 험한 말투는 쏙 들어갈 것이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감정이 정화되어 사랑과 감사함이 쏟아질 것이다. 이 책의 긍정 말씨는 전 세계 백만장자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침마다 적용하는 성공의 비밀이다. 아주 효과가 있는 확언들로 잠재의식에 잘 들어가면 효과가 크게 나는 것들이다. 믿고 한번 써보자. 아침에 이 책을 읽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다. 계절의 시작은 봄이다. 나무와 열매와 꽃과 생명의 시작은 씨앗이다. 아침과 봄과 씨앗은 같은 성질이 있다. 느낌이 좋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 봄에 씨앗을 잘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잘한다. 우리는 지금 매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이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종을 심을까? 부패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씨앗을 심을까? 종자가 튼튼하고 쑥쑥 잘 자라는 건강한 씨앗을 심을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긍정의 말은 씨앗이다. 잠재의식에서 이 씨앗이 자라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계속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야 한다. 즉, 자신의 입을 통한 외침이라든가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는 작업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종이에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쓰는 작업이다. 글씨를 쓰는 작업은 뇌의 신경세포와 손의 신경세포, 근육 간의 연결을 강화시킨다. 화석이 돌에 물체가 찍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듯 쓰는 작업은 뇌가 각인을 잘 하도록 한다. 즉, 한번 손으로 쓴 긍정의 말들은 우리의 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의 말들은 화석화가 더 강화된다. 감정이 강하게 실려 진동을 더 강화시킨다. 부정이 긍정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긍정의 말을 쓰고 또 적고 더 반복해야 한다. 긍정의 말을 하루에 3가지만 외우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면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종이 위에 긍정적인 확신의 말을 적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준다. 매일이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새로운 멋진 경험과 결과를 받게 된다. 좋은 경험을 얻고 싶다면 새로운 말투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내면으로 하는 말투도 역시 밖으로 하는 말투와 똑같다. 효력이 크다. 오히려 내면에서 하는 말투가 더 강력하다. 감정이 몰래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우주의 끌어당김은 느낌과 감정에 있다.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선 좋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긍정의 말투가 그렇게 행복과 풍요, 성공에 중요하다. 러시아 물리학자의 강력한 현실 창조, 리얼리티 트랜서핑. 한때 시크릿 열풍이 분 적이 있다. 우리나라 100만 독자가 읽었다. 하지만 아무리 시크릿을 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있다. 러시아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다. 러시아에만 170만 명이 읽었다.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펜듈럼이란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펜듈럼은 시계 따위의 진자나 흔들리는 추를 말한다. 펜듈럼은 주파수와 파동이다. 생각이나 감정이 모이면 사념 에너지가 형성된다. 사념 때문에 움직이는 추에 거대한 펜듈럼이 형성된다. 펜듈럼은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에너지체로만 존재한다. 자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인다. 우리 마음속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자.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고 싶은데 잘 안 되었는가? 사념 에너지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떤 것과 원인이 맞으면 현실이 되게 한다. 운명까지도 주무를 수 있다. 생각을 현실화시킨다. 사념에게 먹이를 주면 현실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에도 재난을 알리는 주파수의 진동 진자가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펜듈럼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진동으로, 주파수로 알려줬다. 예민한 사람은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 실제로 테러 당일 아침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티켓 취소 비율이 80%에 달했다. 그날 항공기를 타고 뉴욕으로 간 승객이 평소보다 굉장히 적은 20%밖에 안 되었다. 사람들이 펜듈럼을 느낄 수 있었다. 펜듈럼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펜듈럼은 사람들이 두려운지 불안한지 에너지로 아주 잘 알아챈다.
어떤 생각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실현시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펜듈럼과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싸울수록 강력하게 더 달라붙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변이 어둡게 보인다. 펜듈럼은 긍정의 장밋빛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한다. 펜듈럼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 긍정해버리면 펜듈럼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한다. 펜듈럼은 에너지 세력이어서 인격을 가지지 못한다. 옳은 것과 그른 것에 의도를 가지지 못한다. 오직 에너지만을 먹고 산다. 펜듈럼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에너지 장을 형성해 주파수와 파동을 방사한다. 보이지 않는 가능태 공간에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펜듈럼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펜듈럼을 끄려면 산염 에너지를 되도록 긍정에 맞추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펜듈럼은 사라진다. 그래서 아침에 펜듈럼을 끄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로 지내기 위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책이 긍정과 감사를 1년간 체득하게 해줄 것이다. 딱 1년만 말투를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감사와 긍정과 확신의 말로 바꿔보자. 또 하나의 펜듈럼을 제거하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펜듈럼이 그런 에너지를 보내서 어렵고 힘든 삶으로 가능태 공간을 이동시킨다. 하지만 쉽다며 가볍게 생각하면 중요성이 낮아져서 트랜서핑으로 옮겨가 원하는 상황을 쉽게 끌어당긴다. 집착하지 말고 모든 일에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사하면 집착과 중요성은 사라진다. 붓다는 현재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감정은 언제나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세상의 좋은 모습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펜듈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 행복을 선물하는 감사 습관.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나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섞여 있는 것들에서도 단순하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깊은 행복을 느낀다. 아인슈타인 같이 위대한 과학자도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현재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존했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산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감사한 점을 100개씩 떠올렸다. 에디슨의 삶도 살펴보자.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12살 때에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화물칸에 실험실을 만들어 실험을 하던 중 불이 났다. 화가 난 차장에게 얻어맞아 청각을 잃었다. 하지만 에디슨은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답니다. 2. 감사하는 습관으로 성격을 긍정적으로 만들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나쁜 일을 끌어오는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은 반대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감사하면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다. 성격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을 했을까. 한번 형성된 성격은 바꾸기는 어렵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언제라도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성격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감사하는 열정으로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신에게 강한 암시를 준다. 예를 들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붙인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운이 좋아 감사합니다. 충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스트잇에다 적어 벽에 붙여서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각인시킨다. 감사합니다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격 형성에 도움도 된다. 6. 마음을 치료하는 감사. 그레이터 굿 과학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에밀리아 토마스 박사는 감사를 느끼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감사를 실천하면 남을 더 잘 도와주며 너그러워져 사람들에게 관대해진다. 병에 걸렸더라도 감사할 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삶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 다보스 병원 센터장은 대부분 병의 경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환자들이 일상 복귀 속도가 빠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병을 고치는 사람은 환자 본인의 자세라고 말한다. 감사하면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라져 건강해진다. 감사 실천이 뇌의 사회적인 관계를 담당하는 측두엽의 쾌락 중추를 작동시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한다.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근육이 이완되게 하고 혈압을 안정되게 만든다.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감사하면 생리학적으로 더 건강한 심장을 가지게 되어 심혈관 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 더 강해진다. 꽃을 받거나 자녀가 회장이 되거나 가구를 사서 행복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지만 감사는 특정 상황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다. 변화와 역경에 상관없이 오래 간다. 감사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 삶을 바꾼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 삶의 영적 차원이 열릴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감사는 마음속 고통스러운 가시를 빼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불평이라는 가시만 빼내도 행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오직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모든 물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받게 된다. 감사를 주면 감사를 받고 불평을 주면 불평을 받는다. 마사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아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여전히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많은 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다 살펴본 결과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웰빙 지수가 높다고 말한다. 무의미한 분노에서 벗어나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이자 가족이 된다. 존 디마티니. 말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만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창문이 있다. 창문을 열게 하려면 마음에 안에서 밖으로 열어야 한다. 마음이 열리게 하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다. 화가 나면 행복이 달아난다. 즉각 화나는 마음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라고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보자. 가장 멋진 선물,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무엇이든 감사할 것을 찾아라. 론다 번. 선물은 지금이란 시간이었다. 나의 스승 루이스 헤이는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로 오늘은 프레젠트다. 지금이 바로 선물이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면 바로 행복해진다. 오프라 윈프리는 입버릇처럼 자주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라고 했다. 감사할 일이 주변에는 아주 많다. 그것을 매일 기록해라. 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감사일기의 기적을 전하고 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오랫동안 감사하며 고수하기만 하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헬렌 켈러.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 강연자 마시시모프도 그녀의 저서 이유 없이 행복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했다. 행복한 백인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점을 꼭 찾았다.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유 없이 행복한 비밀은 바로 감사를 매일 실천했다는 것이다. 행복한 백인은 하나같이 매일 감사한 점들을 메모해서 저녁 일기에 5개씩 쓴다. 모든 걸 회복하게 하는 감사 탄력성. 나에게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여겨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다. 스트레스와 역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힘차게 구름판 삼아 뛰어넘을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 한스 셀리는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괴로워합니다. 도처에 스트레스 받을 것이 가득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를 구름판 삼아 건강한 삶을 살았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온몸에 쏟아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적으로 감사가 건강에 좋다고 한다. 감사하면 마음속의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고 규칙적으로 뛰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 호흡 컨설팅에서 감사를 전파하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비드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소중한 경험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 소중한 순간들이 주어질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공짜로 주어질 때 감사한다.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 바람, 공기, 호흡, 자연 등에 감사한다. 삶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선 삶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자. 무료라고 적힌 글을 읽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삶에서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는 감사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하기가 습관이 되려면 최소 12개월을 지속하면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이 책에 적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료로 받은 생애 호흡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깊이 느낀다. 종이 위에 연필로 적으면 감사 회복 탄력성이 더 높아진다. 뇌의 기억의 고착성 때문에 오는 자극이 다르다. 자,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자. 첫 번째, 나는 뭐뭐뭐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뭐뭐뭐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험한 말투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평생 칼로 입은 상처보다 더 크게 남습니다. 그런데도 막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뱉는 이유는 좋은 말을 하는 훈련과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긍정과 감사의 말 하루 3가지 쓰기 연습을 하여 주변에 긍정 확원이라는 좋은 에너지를 퍼뜨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어제보다 한 뼘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